저희 시어머니는 좋게 말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사실 그대로 말하면 애정을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가족들의 모든 관심이 어머님께 쏠려야 하고 어머님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동서가 어머님을 위해 서로 앞다투어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걸 바라신다든지 아들들이 처가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 질투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냥 어머님은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회 모임은 꼭 어머님이 주최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어머님 모르는 소모임이 생기면 밤새도록 분하다고 욕하시면서 그 소모임을 와해한다던가요.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가 어머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 전쯤만 해도 어머님 주변에 친구분들이 좀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 주변엔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외로워진 어머님은 더욱 가족들에게 집착하게 되셨고요.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좀 뜸하게 한다고 생각되면 사실 이것도 좀 대중이 없어요. 어머님 기분 좋을 때는 2, 3주씩 연락 안 해도 괜찮은데 어머님 기분이 언짢으시면 전화드린 지 3일 만에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화내시곤 했죠. 너는 왜 전화를 이렇게 안 하니? 어머님, 3일 전에 송이버섯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그건 그거고. 아니, 서리가 내렸는데 시부모님 밖에서 미끄러지진 않으셨어요 하고 안부 인사를 여쭤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서리 내린 줄도 몰랐어요. 애들 등교시키고 급하게 출근했는데 데스크 앉자마자 이렇게 화내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네네 죄송합니다 시전을 했더니 뭔가 더 가불관계처럼 변하더군요.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게 됐고요. 남편은 정말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한테 은연중에 짜증을 내게 되니 남편도 중재한다고 나름 스트레스 받고 저희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더 이상 당신한테 어머님 일로 짜증내기 싫어.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어머니라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많이 참았으니까. 내가 왜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당신 신경 쓰이는 거. 알겠어. 그리고 속상한 일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항상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나름 쇼부를 받고 이후로는 저도 어머님께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인 아랫동서는 아직 그게 어려운지 어머님께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당돌하게 굴면서 어머님이 예전보다는 저를 덜 잡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얘, 너 친정에 언제 갔었니? 저희 애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에 학교 끝나고 하루 갔다 왔었죠. 왜 그러세요? 지난주? 너희 친정엔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것 같냐? 나도 우리 손자들 보고 싶어. 어머님, 시댁은 지난주에 뵈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보다 시댁을 훨씬 많이 가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는 밥만 먹고 가잖냐. 친정 가서도 1박 안 해요. 그리고 시댁은 코앞이지만 친정은 2시간 거리인데 좀 더 있다 오면 어때요 또? 어머님 정말 이러실 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더 어려워져요. 어렵다니? 얘는 알겠다. 쉬어라.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어렵다는 말을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편하고 가족 같은 시어머니 상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으신지 지인분들한테도 항상 우리 며느리들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친정엄마만큼 편한가 봐. 나도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풀리면서 말씀하시곤 했죠. 대충 어떤 분인지 아시겠나요? 연말 되기 전에 밀린 휴가 쓴다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많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생각나더군요.
남편한테 엄마랑 처음으로 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그러라고 해줘서 아이들도 이제 혼자 씻고 옷 갈아입고 공부도 스스로 할 줄 아는 나이이고 남편도 마침 바쁜 프로젝트가 끝났기에 친정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조금 갑자기 정해진 거라 시댁에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죠. 친정엄마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오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출발하면서 안부 전화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부 전화라도 안 하면 어머님 성격에 또 불똥 튈 수 있으니까요. 그날 공항에서 수속하고 비행기 타임 기다리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친정엄마랑 제주도 여행 갔다 오기로 했어요. 좀 급하게 왔네요. 제주도에서 뭐 좀 사다 보내드릴까요? 흑돼지도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주도? 친정엄마랑? 그걸 왜 지금 말하냐? 네? 뭐 엊그제 정해졌으니까요. 아니 왜? 둘이서만 가냐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저 친정엄마랑 결혼 전에도 여행 간 적 없어요. 친정엄마 그렇게 가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하는 건데 제가 어머님 허락을 받았어야 했나요?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시엠이 아니냐. 같이 가실래요? 정도는 물어봐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친정엄마잖아요. 한 번 정도 좀 갔다 오면 어때서요? 어머님 정말 제가 서운하네요. 혼자 계신 어머님 처음으로 제대로 챙겨드리는 게 그렇게 보기 안 좋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경주며 순천이며 여행 간 적도 많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저 비행기 타야 해요. 죄송한데 이제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와의 첫 여행인데 망치지 말자 싶어서 애써 웃으며 엄마랑 비행기 타고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빌려서 친정엄마 관광지 보여드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떠있더군요. 혹시 또 혼내시려고 전화하신 건가 싶어서 조금 떨떠름하게 콜백하니 어머님이 아주 해맑게 받으시더군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야? 아직도 바뀌니? 아니요. 저희 숙소 들어왔어요. 어머님, 아침에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조금 격하게. 응, 나 제주 왔어. 너희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볼 겸 따라왔지. 숙소 주소 좀 알려줄래? 지금 택시 탈 거거든. 네? 제주에 오셨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농담은 무슨. 점심 먹고 준비해서 바로 티켓 끊어서 왔지. 주소부터 보내. 기사님 기다리신다.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여보세요? 저 빨리 주소 좀 불러주세요. 뒤에 차들 기다려요. 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숙소 주소를 기사님께 불러드리고 이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뭐 이왕 오신다는 거 잘 놀다 가자고 웃으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20분 정도 후 숙소에 올라오셔서 정말 눈치도 없이 밝게 웃으시더군요. 사부인, 보고 싶었어요. 잘 계셨죠? 아우, 네. 여기서 뵙다니 반갑네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또... 우리 큰며느리가 사부인이랑 여행 간다고 하니 제가 또 빠질 순 없죠. 같이 잘 놀다 서울 올라가요. 네? 하시며 어머님이 분위기를 주도하시려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 내내 저와 엄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팔짱을 끼고 제가 친정엄마랑 얘기라도 할라치면 어떻게든 파고 들어와 저희 얘기를 중단하고 어머님이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식당에서 제가 친정엄마를 먼저 챙기기라도 하면 가자미 눈을 뜨며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왜 시어머니인 본인에게 먼저 물을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행 기간 내내 저와 기싸움을 하며 제가 친정엄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걸 방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랑 농담이랍시고 제 험담을 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다 잘하는데 아직도 설거지할 때 그릇을 가끔 깨먹어요.
우리 집에 와서도 그릇 몇 개 깨먹었잖아. 우리 애가 그래요? 바빠서 그랬나 봐요. 가족들 그릇이 많으니 마음이 급했나 보네요. 우리 딸이 그래도 요리는 참 잘하죠? 일하면서도 저 가족들 입은 책임지고 또 냉장고 끝내주게 채워주잖아요.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보살피고 나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부인. 친정엄마가 제 쉴드를 치면 저는 그게 또 고맙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앵겼습니다. 칭찬은 못하실 망정 엄마 앞에서 제 험담하는 시어머니가 얄밉기도 했고요. 엄마가 요리를 잘하잖아. 다 엄마한테 배운 거지 뭐. 하며 제가 친정엄마랑 웃으면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를 못하고 언짢아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저 역시 딱히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엄청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와 친정엄마에게 한 만행을요. 제가 친정엄마와 매년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태어나 거의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 보낸다고 여행 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남편도 제가 하는 얘기에 시시각각 놀라며 엄청 화내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혼자 계시고 안 그래도 외로우실 텐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시다니. 나 정말 우리 엄마지만 너무 화가 나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장모님한테 내가 다 죄송하네. 지금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저는 분을 삭혔지만 이게 친정엄마가 낀 일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마음에 앙금이 좀 남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하셨고 여행 마지막 날에 친정엄마한테 비싼 회도 대접해드리고 면세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팔찌도 하나 사주셨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화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며칠 지났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저번에 제주도 여행 간 게 좋으셨는지 나한테도 가자고 하시네?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간다고 했어. 바쁘기도 하고. 당신이랑 단둘이? 당신이 장모님이랑 여행 간 게 부러우셨나 보더라고. 결과적으로는 둘이 아닌 셋이 간 거지만 동생이랑 셋이 가자고 했는데 동생이 거절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시던데? 신경 쓰지 마. 나도 엄마 단둘이 모시고 여행 가는 거 생각만 해도 피곤해. 나도 거절했어. 남편이 웃으며 얘기했고 저는 순간 이번에 제대로 복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들한테도 엄청 끔찍하신 분입니다. 저희 며느리를 따돌리고 아들들이랑만 몰래 식사하자고 한 적도 있고 혹시라도 아들들이 친정이나 며느리에게 더 유대관계가 깊어질까봐 발 동동거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모든 관계가 어머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라는 걸요. 어머님은 시아버지 빼고 아들들과도 추억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친정엄마랑 단둘이 시간 못 보내게 했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등 떠밀어 여행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싫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숙소까지 잡으며 남편을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그렇게 주말과 월요일 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시어머니와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남이랑 처음으로 여행이란 걸 가보네. 나 정말 너무 행복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하시며 장남인 남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 많이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둘이 셀카 찍을 거라며 셀카봉도 준비하시고 커플티도 샀다며 아들이랑 같이 입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차근차근히 준비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몰래 제주도 따라갈 생각이었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용돈 50만 원 찔러드리고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2박 3일만 좀 봐달라 부탁했죠. 다행히 저희 아들들은 점잖고 혼자 스스로 다 잘해서 정말 밥만 챙겨주시면 됐기에 그나마 부탁드릴 염치가 생기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먼저 보냈고 저도 반나절 후에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었죠.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협재라고 하더군요. 택시 바로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도착하니 어머님이 남편 팔에 팔짱을 끼고 셀카를 찍고 계시더군요.
살금살금 다가가 저도 같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웃으며 V 하면서요. 벼랑간 나타난 제 얼굴에 까무러치게 놀라신 어머님이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도 같이 셋이서 여행 가면 더 재밌고 좋잖아요. 어머님도 그래서 저번에 친정엄마랑 여행 올 때 저희 생각해서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왔어요. 셋이서 추억 만들려고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랑 처음으로 여행. 며느리가 빠지면 섭하죠 어머님. 2박 3일 동안 재밌게 놀아요. 여보 어서 찍어. 제 모습에 남편은 웃음을 애써 참으며 셀카를 찍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셋 여행. 어머님이 남편과 팔짱이라도 낄라치면 제가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이를 파고들어 제가 가운데에 섰고요. 어머님이 남편과 대화하며 제가 모르는 이야기하면 끼어들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 좀 봐.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돌이 이러지? 제 이유 있는 넉살을 남편은 알고 있기에 웃겨 죽으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독이 가득 오른 보거처럼 울그락불그락 저를 째려보셨지만 아무렴 어때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가운데에 껴서 여행했고 어머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드시더군요. 2인 방에 1인 추가해서 저까지 같은 숙소를 썼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에 퀸이 하나 있더군요. 제가 남편이랑 퀸 침대에 쏙 들어가면서 어머님 편하게 주무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대답도 않고 뒤돌아 주무시더군요. 그렇게 남편이랑 오늘 찍은 사진들 보며 킬킬거리니까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밤중에 히덕거리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어머 어머님 뭐가 그렇게 좋냐뇨. 그럼 아들 부부 사이 좋은 게 싫으세요? 무슨 말을 해도 됐다 하시며 토라지셨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음날 아침에 남편과 입을 커플티를 꺼내자 남편이 질색팔색하며 며느리 냅두고 우리 둘만 커플티 입으면 사람들이 기겁해. 엄마가 며느리랑 입어. 어머 나 당신 옷 안 맞잖아. 완전 원피스 되겠어. 엄마 옷 안 입으면 아까우니까 그냥 이거 나랑 와이프가 입을게. 괜찮지? 하며 남편이 어머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커플티를 빼앗아서 저에게 입히더군요. 어머님은 속 좁게 싫다는 말도 못하신 채 그냥 알겠다고 하셨지만 기분 엄청 나쁘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이랑 커플티 입고 셀카 찍어서 카톡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졸지에 저랑 남편 둘의 부부 여행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제주 여행이 끝났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신 것처럼 면세점에서 가방과 화장품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님을 댁에 데려다 드리는 내내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는 왠지 모를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와의 여행에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어머님은 자주 하던 카톡도 안 보내시고 제가 전화해도 대면대면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머님이 한밤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속으로 뭐지? 저번에 제주도 따라간 것 때문에 화내시려는 건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의 말씀은 이외였습니다. 네가 제주도 따라와서 사실 속이 많이 상했다. 내가 아들이랑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라 기대 많이 했는데 내가 니들 부부 여행에 꼽살이 낀 것 마냥 그렇게 되니까 서운하더라고. 아, 네, 그러셨어요? 사실 너무 서운했고 무심한 아들놈한테도 이유 말할 수 없이 섭섭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네? 무슨... 너도 나처럼 너희 친정엄마랑 오붓하게 지내고 싶었을 텐데 내가 그때 뭔 바람이 들었는지 따라가선 나는 단순하게 사부인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 다들 사돈댁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는 게 부러웠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네 생각을 내가 미처 못했다. 나도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엄마 많이 그리워했거든. 밥상 차리면 우리 엄마 밥 먹고 싶고 시장에 가면 나도 엄마 손잡고 이것저것 사고 싶고 그랬었는데 어머님 내가 딸로 안 산 지 오래되다 보니 그걸 까먹었나 봐.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처음부터 시애미로 태어난 것 마냥 내가 네 생각을 못했다.
처음 듣는 어머님의 진솔한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어머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한두 해 살다 끝낼 거 아니잖아. 몇십 년 같이 부대 끼고 살 가족인데 서로 앙금 풀고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엄마로 사신 지 어느덧 40년이 넘어갔으니 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실 만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이 어머님께 통했나 봅니다. 어머님은 전보다 훨씬 화가 없어지셨고 너그러워지셨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왜 어머님 본인에게 더 관심을 안 주냐고 하실 때도 있지만 밉진 않네요. 저도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을 최대한 헤아리며 가족 중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랄게요.